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네, 오늘은 금요일 아침 챙겨볼 뉴스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장세가 정말 무섭습니다. 어제만 505명의 확진자가 증가했고요. 이래서 1,766명의 확진자, 거기다 사망자 수는 13명 이렇습니다. 현재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들에 대한 검사 결과가 속속 나오고 있어서 확진자 수는 더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대구 치료 병상이 모자라서 입원을 대기 중이던 환자가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숨진 74세 남성인데 지난 24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요. 27일 새벽에 호흡 곤란을 호소해서 병원 이송했는데 병원 이송 과정에서 심전지가 발생했고 병원에서 심폐소생술 하던 중에 사망했습니다. 보건당국은 나이와 기저질환, 증상 등에 따라서 중증 환자를 분류할 지침을 마련해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지원 업무를 맡은 공무원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어제 오전 자택에서 쓰러져 있던 A씨를 아내가 발견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출동한 구급대원이 A씨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이미 숨진 상태였다고 합니다. A씨는 숨지기 전날 오후 11시쯤에 동료에게 몸이 안 좋다고 양해를 구한 뒤에 퇴근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전주시는 코로나19 업무를 담당하던 A씨가 수일간 밤샘 작업으로 과로사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순직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전국의 하늘 표정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또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오전 한때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오를 걸로 예상되는데요. 이 미세먼지는 오후에 비가 내리면서 차츰 해소될 예정입니다. 오늘 아침 호남 해안부터 비가 시작돼 낮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눈 예보도 나와 있는데요. 강원 산지에는 꽤 많은 양의 눈이 내릴 걸로 보여서 이들 지역에 계신 분들은 교통안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기온 살펴보면요. 오늘 아침 기온은 서울과 부산이 3도, 인천 2도 등 평년과 비슷하거나 낮겠습니다. 한낮 기온도 4도에서 10도 선으로 어제와 비교했을 때 6도가량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코로나19 때문에 비상인 요즘 면역력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네, 오늘은 2월 28일 금요일이고요.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직업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가 평생 살면서 몇 가지 직업을 경험해 볼 수 있을까요? 해보셨다면 몇 가지 직업을 가져봤습니까? 저는 그래도 전공이 음악 쪽이어서 한 3가지, 4가지 정도는 됐는데 그렇구나. 사실 일반적으로는 1개, 많아야 2가지 정도? 그렇죠. 예은 씨는 그러면은 저는 바이올리니스트. 네, 하고 그다음에 기상캐스터하고 네. 아나운서하고 네, 그리고 초등학교에서 아이들도 예. 네, 음악 가르치는 일까지 해서 한 4가지 정도. 난 줄곧 그냥 아나운서 하나인데. 다양한 경험 하셨네요. 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모셔서 강연을 들을 이분은요. 무려 20가지의 직업을 가지고 있고 레슬링계의 풍우나 레슬링계의 아이돌까지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이런 분입니다.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남훈 씨를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뭡니까? 이제 선거까지 나가려고 그럽니까? 아닙니다. 제가 이 프로레슬링 선수다 보니까 링에서 입장할 때 예. 세그먼트로. 예. 자, 그리고 또 하나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뭐냐면 저는 대한민국 강사 중에서 유일하게 수강생을 때린 사람입니다. 자, 이만하니까 방금 전에 그 대기실에서 이재영 아나운서가 우리 소중한 방청객들은 맞게 할 수는 없다. 만약에 강사님의 마음이 언짢아지신다면 저를 대신 때려 주십시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자, 잠깐만. 나가서 모니터로 보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육체파 창정 지신 노동자, 프로레슬러이자 아이돌 레슬러 김남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정말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직업이 무려 네. 20개, 20가지나 된다. 어떤 것들이 있는 거예요? 처음에 서울 올라와서 했던 거는 제가 이제 식당에서 일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번역 일, 그 다음에 뭐 마케팅 기획, 그 다음에 커피숍 창업, 이런 것도 했었고요. 그 외에도 뭐 방송 일도 했었고, 그쵸. 격투기 선수, 프로레슬링 선수, 그 다음에 해설위원, 예, 다 이런저런 걸 많이 해왔습니다. 네. 아니,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이력이 소개가 되면서 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렸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진로와 직업 교과서에 제가 칼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예, 교과서에 어떤 분들이 실리죠? 세종대왕, 이순신, 김남훈. 네. 아, 정말 어마어마한 분을 저희가 또 모셨네요. 근데 프로레슬링 선수로는 언제 데뷔를 하신 거예요? 예, 벌써 20년이 됐는데요. 그러네요. 예, 그때 그 프로레슬링 선수를 너무 하고 싶어서 그 이왕표 선생님의 도장에 입문을 했다가 2번 정도 집에 가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넌 너무 몸이 약하다, 허약하다. 너처럼 허약한 애는 레슬링 선수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열심히 운동해가지고 세 번째 도전 끝에 붙어서 이제 레슬링 선수가 됐죠. 네. 야, 그게 이른 나이는 아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가 이미 20대 후반이었고요. 제 동기들은 다 엘리트 스포츠 출신이었죠. 예. 예, 저는 낙법부터 처음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야, 28이라고 네. 제가 들었는데, 야, 뼈 부러질 나이에 예, 뼈부러진 나이입니다. 네. 레슬링을 시작하셨어요. 맞습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도전하는 이 사람이 우리에게 어떤 얘기를 오늘 해줄까요? 저는 이제 프로레슬링, 배틀 스포츠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또 격투기도 마찬가지인데요. 단 몇 분의 어떤 경기만으로 그 사람의 그 성공과 실패가 좌우되는 세계죠. 네. 근데 거기서 생존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어떤 식으로 꿈을 이뤘고 어떤 또 용기와 또 지혜를 얻을 수가 있을까 이 이야기를 제가 감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위대한 챔피언들의 어떤 성공에서 보는 삶의 지혜, 너무 아침 프로 같은가요? 네. 알겠습니다. 김남훈 씨의 강연을 박수로 청합니다. 네, 먼저 한 명의 파이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한 명의 파이터는요, 주로 한국이 아니라 외국에서 많이 시합을 했었는데요. 어느 날 경기장에서 시합을 하다가 링에서 거꾸로 떨어진 사고를 당해서 큰 부상을 입게 됩니다. 어떤 부상이냐면 바로 연수신경 부상으로 인해서 하반신 마비가 되는 건데요. 허리 이하로 감각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못 움직이는 상태가 되죠. 근데 그런 상태에서 이 선수는 나중에 기적적으로 다시 재활에 성공하게 되는데 그 선수가 누구냐면 바로 접니다. 네. 제가 꽤 오랫동안 반년 가까이 하반신 마비 상태로 누워 있었어요. 그래서 누워 있는 상태에서 텔레비전 보고 밥 먹고 자고, 텔레비전 보고 밥 먹고 자고 이것만 반복하다 보니까 체중도 한 40kg 가까이 불어난 적도 있었거든요. 삶이 굉장히 피폐해졌습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어느 날 이제 평택에서 저희 아버지가 올라오셨어요. 저희 아버님은 항상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문아, 너도 중국 진출해서 한류 스타가 되라. 왜요? 너는 얼굴이 잘생겼잖아. 너처럼 잘생긴 애는 중국 가면 생수 모델을 할 수가 있어. 라고 말씀하셨었는데 아들이 누워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래서 같이 아버지랑 밥을 해먹고 밥을 차려주셔서 밥을 먹고 잠을 자는데 새벽녘에 뭔가 제 손에 부드럽고 따뜻한 느낌이 있어서 눈을 떠서 보니까 아버지가 제 손을 꼭 붙잡고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아빠 손 붙잡고 자는 거 굉장히 독특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이렇게 누워서 아빠 손을 붙잡고 자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일어서서 안아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 또 하나 그 삶에 대한 의지가 생기니까 먹고 싶은 게 생겼어요. 그게 뭐였냐면 바로 햄버거였습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몸이 좀 안 좋을 때 좀 햄버거 같은 거 많이 땡기잖아요.
근데 그때는 제가 맛있는 햄버거를 먹기 위해서는 직접 매장에 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는 1600 뭐뭐뭐뭐 그리고 무슨 민족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식지 않은 햄버거를 먹기 위해서 내가 직접 햄버거 매장에 가야겠다. 이렇게 마음 먹었고 처음에는 일단 누워있는 상태에서 기어가는 것에 도전했습니다. 하반신 마비가 됐으니까 누워있는 상태에서 기어가는 것에 도전을 하고 조금씩 그 애벌레처럼 기어다니다 보니까 희미하게 발끝에 감각이 돌아오더라고요. 또 그렇게 몇 달이 지나니까 벽에 손을 짚고 천천히 걸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천천히 걸을 수 있게 되었을 때 지하철 새벽 첫 차를 타고 강남역으로 햄버거를 먹으러 나갔죠. 두둥. 자, 그래서 햄버거 가게 제일 유명한 데 있죠. 그 앞에 도착을 했어요. 먹으면 되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제가 너무 일찍 온 거예요. 그때는 24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예. 한 3시간 정도 기다려야 된대요. 그래서 햄버거 가게 앞에서 약 3시간 정도 이러고 서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러고 서 있으니까 일하시는 분이 2시간 정도 지났을 때 나타났습니다. 그분이랑 저랑 시선이 교차가 됐고 그분이 가게 안으로 들어갔는데 계속 안에서 저를 힐끔힐끔 쳐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40kg 더 나가는 사람이 밖에서 계속 이렇게 가게 안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자, 그러다가 드디어 오픈 시간이 됐고 제가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천천히 들어가는데 저는 드디어 햄버거를 먹는다는 생각에 활짝 웃고 있었어요. 이렇게 웃으면서 몸이 안 좋으니까 천천히 걸어 들어갔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분은 점차 공포에 빠지는 거예요. 아니, 저 아저씨 뭐야. 밖에 3시간 동안 서 있더니만 웃으면서 천천히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영화 기생충의 한 장면이잖아요. 네? 완전 무서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문했습니다. 햄버거 세트 하나 주세요. 세트가 나왔는데 제가 너무 오랫동안 누워있다 보니까 몸에 균열 저는 감각도 떨어지고 힘이 없어가지고 제가 이걸 못 들겠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시는 분에게 부탁했죠. 저기요 선생님, 제가 몸이 좀 허약해서 애가 힘이 없어서 이거 쟁반을 못 들어요. 선생님이 대신 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이분이 저를 위아래로 살펴보시더니만 이분 정말 어딘가 아프신가 보다 생각했는지 서빙을 해주시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그때 햄버거를 맛있게 먹고 고속버스를 타고 집으로 내려와 평택에 내려가서 아버지를 만나 서서 안아드렸고요. 그때부터 다시 걷게 되었습니다. 네, 그때부터 다시 걷게 된 거죠. 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네. 저는 그래서 그날 이후에 프로레슬링 선수로 다시 복귀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링 위에서 경기를 하게 됐는데요. 이 사진이 바로 복귀 전 때의 모습인데 이때도 경기하기 3시간 전에 경장에 가서 여기를 계속 이미지 트레이닝을 했어요. 한 발짝, 두 발짝, 세 발짝 때 로프 반동하고 다시 돌아오고 이거를 계속 한 끝에 드디어 로프 반동이 됐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일본에 진출해서 일본 DDT 프로레슬링 14대 챔피언에 오르게 됐습니다. 이게 바로 저의 챔피언 벨트인데요. 이렇게 한국과 일본의 양대 단체에서 챔피언 벨트를 허리에 걸은 사람은 우리나라에 4명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4명밖에 없는 사람에게 강연을 듣고 계십니다. 이따 나갈 때 10,000원씩 주고 가세요. 제가 다시 이렇게 걸을 수 있었던 것은요, 무엇보다도요, 인간이 갖고 있는 성취감의 탱크를 조금씩 키워나갔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누워있는 상태에서는 기어가는 것에 도전하고, 기어가게 되자 일어서는 것에 도전하게 되고, 단계별로 작은 승리를 반복하면서 앞으로 나갔기 때문에 일어설 수 있었던 거죠. 여기 스몰 빅토리라고 써놨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오랜만에 영어 한번 해볼까요? 네, 제가 미군 부대에 있는 송탄 출신이라서 발음이 아주 좋습니다. 저를 따라해주세요. 스몰 빅토리. 스몰 빅토리. 스몰 빅토리. 스몰 빅토리. 예, 작은 승리입니다. 어떤 꿈, 희망, 미래, 목표가 있을 때 단 한 번에 모든 걸 이루려고 하시면 너무 힘듭니다. 근데 이럴 때마다 단계별로 조금씩 작은 목표를 이루다 보면은 성취감의 탱크가 커지고요. 그 큰 탱크를 또 가득 채우다 보면은 엄청난 밝은 미래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제가 생각하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비결이었고요. 어떤 목표가 있을 때 한 번에 이루려고 하지 마시고 단계별로 작은 승리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큰 승리를 맛볼 수 있을 거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20대 후반에 프로레슬러로 데뷔를 했고 20년이 지났으니까 어머 세상에 이렇게 귀여운 얼굴인데 그렇죠? 어떤 사람이 진짜 어른일까? 나이를 먹었고 뭐 세금을 내고
그랬기 때문에 어른일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던 거는 제가 어떤 사진을 봤는데요. 바로 이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보면 화면 오른편에 어미 사자가 있고 이 절벽 밑에는 아기 사자가 있습니다. 이런 문장이 있죠. 사자는 자기 종족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린 사자들 절벽 밑으로 떨어뜨리고 위로 올라가는 것만 키운다. 그 아마 자기계발서에서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게 정말일까? 아기 사자들에게 저런 시련을 주고 그 통과한 사자들만 키우는 걸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 사진 하나 또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을 보면 두 명의 레슬러가 또 시합을 하고 있는데요. 이 공간이 어디냐면은 국립암센터입니다. 국립암센터고 여기 소아병동에 있는 어떤 소아암 환우가 저한테 연락을 해왔어요. 뭐냐면 자기가 프로레슬링을 너무 좋아하는데 프로레슬링 선수를 한번 만나보고 싶다. 그러면 아예 시합을 보여주겠다, 우리가. 그래서 저희가 선수, 레프리, 또 아나운서까지 다 같이 가가지고 이거 식당이에요. 식당에는 테이블을 다 치우고 링도 없는 상태에서 맨몸에서 구르면서 시합을 하면서 용기를 좀 좀 주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시합을 하고 몇 달인가 지나서 그 인터넷 메시지가 왔어요. 그 메시지가 왔는데 너무 내용이 가슴 벅찰 정도로 너무 좋은 거예요. 바로 이 내용이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좋은 소식이 있어서 전해드려요. 철이 가명입니다. 철이가 치료 후에 치료 의지가 강해져서 이제는 혼자서도 걸어 다닌다고 합니다. 야! 네. 제가 갖고 있는 재능을 조금만 보여줬을 뿐입니다. 한 10분 정도 보여줬을 뿐인데, 그 암과 싸우는 어린이에게 제가 어떤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다는 거, 저에게는 엄청난 큰 사건이었습니다. 자, 이것을 계기를 통해서 저는 어디를 다니기 시작했냐면은 소년원 특강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네, 한 5년 가까이 됐는데요. 소년원에 가서 소년원에 있는 친구들을 만나고 그 아이들에게 내가 알고 있는, 그리고 인생이 이게 끝이 아니고 분명 여기에 나가서도, 밖에 나가서 또 다른 인생이 있을 수 있다. 이것을 이야기해주고 싶었거든요. 근데 한 가지 좀 애로사항이 있는 게 뭐냐면은 소년원이 내비게이션에도 잘 안 나오고 대중교통으로 접근이 힘들기 때문에 주로 제가 택시로 가는데요. 제가 택시를 타고 소년원으로 갑시다 라고 하면, 원래 기사님들 잘 아시겠지만 호기심이 되게 많아요. 어디 가세요? 와, 운동하시나 보네. 우리 사장님. 와, 팔뚝바. 와, 아저씨 혹시 예전에 격투기 하셨어요? 막 이렇게 말고 그러거든요. 근데 제가 소년원으로 갑시다 이러면 계속 이런 모드세요. 그리고 용기를 내서 물어보세요. 소년원에 왜 가세요? 네, 애들 만나러 갑니다. 그러면 또 뭔가 분위기에 쌓여지고요. 자, 이렇게 소년원의 강연을 다니면요,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친구들이, 소년원에 있는 친구들이 어른들로부터 제대로 된 인격자로서의 대우를 받은 친구들이 그런 경험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앞에 나가서 너보다 등치도 크고 힘도 센, 나이도 많은 어른이지만 난 너희들을 존중해 라는 걸 보여주는데 최대한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이들 앞에서 1+1은 귀염이, 니코니코니 막 이런 것도 하고 최대한 웃기려고 해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강연 끝나고 이 친구들이 저한테 막 편지도 보내고, 뭐 와가지고 강사님 뭐 팔뚝 한번 만나봐도 돼요, 막 만져봐도 돼요, 막 이렇게 막 말도 걸고 막 그래요. 그런 걸 보면서 어른이라는 건 어떤 테스트를 통과한 사람들만을, 그런 아기 사자를 받아들여준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약자에게 뭔가를 더 베풀어주는 게 어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 관계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위대한 챔피언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저와는 비교도 안 되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마이크 타이슨입니다. 네, 마이크 타이슨은요, 사실 10대 중반까지 갱단 멤버였었고 총도 갖고 다녔어요. 그래서 15살, 16살 나이에 이미 뭐 거리에서 총에 맞아 죽거나 아니면 또 다른 사람 그렇게 가해하거나 그럴 수 있는 운명이라고 볼 수도 있었겠죠. 근데 그랬던 마이크 타이슨이 소년원에 수감이 됐고 거기서 운명적인 존재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그 커스타마토라는 할아버지인데요. 이 커스타마토 할아버지는 60년대에 많은 챔피언들을 만들었던 트레이너였는데 이미 은퇴한 상황이었어요. 은퇴했지만은
마이크 타이슨이 너무 재능이 있는 거예요. 그냥 링에 올라가면 한 대만 툭 치면 다들 픽픽 쓰러지니까 진짜 얘를 좀 제자로 키워야겠다 해서 이미 은퇴를 했지만은 복귀를 했고요. 그리고 출소한 마이크 타이슨을 자기 집으로 데려와서 손자처럼 아주 끌어안고 삽니다. 그래서 맛있는 밥도 해주고 잠자리도 챙겨주고 학교도 보냈어요. 공부하는 거 싫어했죠, 당연히. 공부하는 거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자 마이크 타이슨이 좋아할 것 같은 플루타크 영웅전, 그리스 로마 신화, 나폴레옹, 알렉산더, 그 영구적인 판타지가 있잖아요. 막 칼 하나 뽑아들고 막 전 세계로 호령하고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책들을 읽어주고 추천하면서 읽고 쓰는 걸 도와줬습니다. 마이크 타이슨 이런 감화를 받으면서 점점 실력이 상승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18살의 나이에 프로복서로 데뷔를 했고 데뷔한 지 2년 만에 세계 챔피언과 시합을 하게 됩니다. 그 시합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2라운드 2분 40초 만에 타이슨의 왼손 훅으로 챔피언이 쓰러집니다. 그리고 20살의 나이에 세계 최연소 챔피언으로 마이크 타이슨이 링에 딱 올라왔는데 여기서 마이크 타이슨이 어떤 이야기 했는지 아세요? 바로 경기하기 1년 전에 커스타무트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 상태에서 마이크 타이슨이 세상에 20살의 나이에 세계 챔피언이 됐는데 팔짝팔짝 뛰면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영광을 하늘에 있는 신과 같은 커스타마토에게 바칩니다. 커스타마토는 천국에 있는 위대한 챔피언들과 내 아이가 해냈어라며 기뻐하고 있을 겁니다. 네. 불과 몇 년 전까지 소녀를 들락날락거렸던 그런 소년이 자기 스승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커스타마토의 묘비에는 어떤 문장이 적혀 있냐면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습니다. 꿈의 불씨를 가진 소년이 나에게 다가왔다. 나는 그 불씨를 불꽃으로, 그 불꽃을 불길로, 거대한 화염으로 만들었다. 커스타마토 할아버지에게 마이크 타이슨은 작은 불씨였던 거고요. 그걸 키워서 화염으로 만들었던 것이고 마이크 타이슨에게 커스타마토는 그야말로 신과 같은 위대한 존재였던 겁니다. 여러분들은 살면서 누군가의 불씨를 그렇게 키워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살면서 저 사람은 나에게 신과 같은 존재야.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실까요? 근데 그런 관계가 만들어졌을 때 우리는 기적을 맛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아까 그 사진 다시 한번 볼게요. 그 낭떠러지 사진을 보면은 그 아기 사자가 떨어져 있는 것을 보고 어미 사자가 어떻게 했냐면 다른 사자들의 구조를 요청해서 우르르 내려가서 그 사자를 구출해냅니다. 사자는요 결코 절벽 밑에 떨어진 새끼를 못 본 척하지 않습니다. 네. 이거는요 1903년 독일의 동물학자가 잘못 관찰한 내용이 널리 와전됐던 것이고요. 약자를 배제하는 것과 내가 강자가 되고 내가 사는 세상이 더 풍요로워지는 거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아무런 관련이 없고 오히려 약자를 끌어올려줄 때 마이크 타이슨의 사례처럼 누군가 인생이 갱생이 되고 그러면 또 사회에 더 긍정적 영향이 온다는 걸 알 수가 있었고요. 이런 거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사회생활 하시다 보면은 그 이사님 아니면 주로 중역에 계신 분들이 단톡방 이런 걸 올리죠. 뭐 솔개의 선택, 뭐 부리가 부러졌을 때 일부러 바위를 쪼아가지고 다 없애버린다. 새로 돋게 한다. 죽어요. 네. 죽어요. 그러면 그 개구리를 냄비에 넣어놓고 미열로 가열하면은 물이 끓는 것도 모르고 안에서 죽는다. 튀어나와요. 네. 튀어나와요. 그리고 백조가 물 위에 떠 있는 거는 그냥 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굉장히 물질을 많이 하고 있다.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네네. 그냥 떠 있어요. 그 뭐냐면은 그 깃털에 유분이 많아가지고 그냥 떠 있는 거예요. 그냥 팔자가 그래요. 그냥 떠 있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네. 이거 안 해요. 네. 제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이 어미 사자처럼 그리고 커스타무토 할아버지처럼 누군가 한 명을 도와준다면 내 인생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 그리고 우리 전체 모든 인생이 밝게 빛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마지막으로 이 사진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자, 이 사진, 그 이미지에서 뭐가 보이십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죠? 네. 여러분들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은 없기 때문이 아니라 너무나 눈이 부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자, 잠시만요. 박수를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의 미래는 너무나 눈이 부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라고 하면 바로 박수 치지 마세요. 아직 뇌가 이해를 못했어요.
3초간 묵음이 흘러갑니다. 1초, 2초, 3초 묵음 흘러가고 중점의 감탄사가 3초 나옵니다. 우 나오고 그다음에 박수 아시죠? 예. 이게 바로 여러분들의 미래입니다. 여러분들의 미래는 없기 때문이 아니라 너무나 눈이 부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자, 너무나 눈이 부시지 않는 미래를 향해서 여러분들 커스타마토 할아버지처럼 그리고 그 어미 사자처럼 앞으로 나아가실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딘가 떨어져 있는 아기 사자를 구출하면서 말이죠. 예, 그런다면 더 밝은 미래가 보이겠죠? 예, 지금까지 김단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의 들으면서 야, 요걸 내가 꼭 질문하고 싶다 하는 거 있으면 몇 가지 질문만 좀 드려볼까요? 네. 예, 누구 질문하시겠어요? 예, 네네. 먼저 마이크. 저에게는 대학생 아들이 하나 있는데요. 네. 요즘 통 의욕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전혀 없어 보여요. 그래서 엄마로서 안타까워서 한마디 하면은 잘 듣지도 않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근데 사실 이거는 뭐 저도 그런 얘기가 많이 듣거든요. 근데 비단 이거는 어머님의 문제라든가 그 대학생 자녀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의 지금의 그 20, 30대 특히 20대 학생분들 같은 경우는 자기 취향대로 사는 거에 우리나라 자체가 좀 그런 문화가 있어요. 뭐냐면은 저는 취미를 위해서 사람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걸 느끼기 위해서 저는 그 모터사이클을 타고 주말에 월요일에 동쪽으로 달릴 때가 제일 행복해요. 오토바이 타고 동쪽으로 달릴 때가 굉장히 시적인데. 근데 이걸 하려면은 제가 평일에 일을 열심히 해야겠죠. 그리고 모터사이클도 정비를 잘해야 되겠고.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저는 노동을 하고 일을 하고 운동을 하고 이런 걸 하는데 그게 바로 내가 좋아하는 걸 하기 위해서 내 삶에 시간을 쓰는 거를 많이 해봤어야 되는데 중학교 때는 고등학교 가는 공부하고 고등학교 때는 대학교 가는 공부하고 대학교 가면은 취업 준비하고 이걸 하다 보니까 특히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뭘 하면 행복하지? 뭘 하면 재밌지? 그 재밌는 걸 계속 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굳이 말씀드리자면은 뭘 했을 때 가장 행복한지 즐거운지 그걸 먼저 한번 찾아보라고 이야기를 해보시고요. 그거를 했을 때 너무 행복하다 그러면 그 행복한 걸 하기 위해서는 결국 하기 싫은 걸 해야 된다. 공부도 해야 되고 취업 준비도 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내가 뭘 해야 좋을지 모르겠다는 분들은 일단은 내가 뭘 하면 제일 행복한지 나는 만화책을 보는 게 행복하다. 영화 보는 게 행복하다. 아니면 운동하는 게 행복하다. 그런데 그런 거 하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일을 해야 된다. 자연스럽게 사람이 흘러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뭘 했을 때 가장 행복한지를 먼저 찾아보는 그걸 먼저 해보시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또 다른 분. 네. 네. 마이크 좀 주세요. 김남은 선수님은 이것저것 도전도 많이 하시고 활동도 많이 하셨는데 저는 좀 성격이 게을러서 뭘 시도하려다가도 잘 포기하게 돼요. 혹시 게으름을 이기는 방법이 따로 있으신가요? 네. 일단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런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마이크를 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는 절대 게으른 사람이 아닙니다. 절대 게으른 분이 아니에요. 예, 그건 맞아요. 게으른 사람 이런 건 질문도 안 해요. 그렇죠. 두 번째는 너무 큰 거 목표를 세우면은 진짜 이게 일을 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단위, 스몰 빅토리 말씀드렸죠. 아주 작은 거, 진짜 단어 하나, 아니면 책 한 페이지, 아니면 원고 쓸 때 한 줄이라도 작은 거라도 하고 거기다 보상을 하는 이 회로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예, 아주 작은 것부터 하시면 돼요. 스몰 빅토리네. 네. 네. 스몰 빅토리. 오늘 강연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강연을 한마디로 좀 정리해 주실 수가 있을까 네. 모르겠습니다. 뭐 한마디로 하자면 이렇습니다. 어미 사자처럼 살아가자. 네. 예, 절벽 밑에 떨어진 아기 사자를 구출해내는 그 사자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자.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저는 오늘 스몰 빅토리라는 말 있잖아요. 조그맣게 시작해서 아까 타이슨 말씀하시면서 그런 불꽃이 화염이 될 때 예? 그걸 나도 그렇게 살지만 다른 사람이 그렇게 붐업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는 삶. 맞습니다. 아, 이것도 멋진 거였어요. 예.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나왔거든요.
네, 건강하고 맛있는 요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보은 요리 연구가입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요리 해주실 거예요? 오늘은요, 요새 집 밖에 나가기가 좀 다들 힘들다고 하셔서 못 또 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외식도 조금 안 하신다고 하셔서 네. 집밥이 좀 최고잖아요. 아,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집밥을 좀 잔치 분위기로 좀 즐겁게 행복하게 먹을 수 없을까 해서 제가 오늘 맛있는 쉬운 집밥을 들고 나왔습니다. 집밥을 네. 잔치요. 네, 잔치요. 오, 기대되는데요. 잔치 요리는 네. 굉장히 힘든 요리일 텐데. 그렇죠. 네. 근데 그 힘든 요리를 제가 해냅니다. 역시 해내시는군요. 네. 뭔데요? 제가요. 네. 혹시 잔치 요리할 때 네. 제일 좋아하시는 거 뭐 있으세요? 뭐 잡채죠. 오. 잡채 네. 들어가야지. 잡채 무조건 있어야죠. 네. 네. 아니 근데 그야말로 네. 이거는 잔치 때만 먹는 음식이에요. 그렇죠. 네. 그 어려운 잡채를요 아주 쉽게 제가 알려드릴 건데요. 네. 사실 잡채는 맛있는 고기, 그다음에 네. 버섯, 채소들을 같이 어울려서 당면이랑 같이 이렇게 어울렁더울렁 이렇게 버무려서 푸짐하게 그럼요, 먹는 그럼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조금 복잡하죠. 복잡해요. 네. 제가 그 복잡한 잡채를 가장 쉬운 방법으로 세상에 다시 없는 방법으로 알려드립니다. 바로 이보은의 쉬운 잡채입니다. 이번 선생도 뻥쟁이야. 잡채는 절대 쉬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쉬운지 안 쉬운지 네. 이따가 커피 한 잔 사주실래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알려주세요. 제가 네. 그러면 아주 쉽게 알려드릴게요. 네. 일단 잡채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당면이잖아요. 당면이죠. 네네. 어머님들이 보통 이제 당면을 이렇게 구입을 하시는데 네. 당면이 좀 많이 길죠. 길어요. 그래서 네. 요새 저는 나오는 이렇게 짧은 네. 그 자른 당면을 준비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자른 당면이 아닐 경우에는 그냥 가위로 잘라 쓰시면 되는데, 긴 거는? 네네. 그거를 이렇게 페트병이나 뭐 이런 통을 만들어서 이렇게 세워 놓으세요. 그러고 나서 미지근한 물로 이렇게 불려요. 뜨거운 물이 아니고 미지근한 물에 불려요? 왜냐하면 네. 잡채를, 그러니까 당면을 네. 찬물에 불리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걸리고. 그다음에 뜨거운 물에 불리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급속하게 얘가 수분을 딱 먹기 때문에 나중에 잡채를 이제 다 만들고 나면 굉장히 불어버리는구나, 그렇기 이렇게. 때문에 약간 미지근한 물에 한 30분 정도 담가 놓으세요. 이거 중요한 팁입니다, 여러분. 뜨거운 물이 아닌 미지근한 물에 네. 담가 주시기 바랍니다. 쏟아요. 네. 쏟아내고 이거 물 치울까요? 네, 예, 그건 치워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잡채가 이렇게 다 불려졌거든요. 이렇게 다 불려지면 요거를 어떻게 하냐면 요 잡채 분량에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잡채 네. 분량에 2와 2분의 1컵 정도로 물만 이렇게 준비를 하세요. 이거 그래도 찬물인가요? 네, 요건 찬물이에요. 이거 찬물. 네. 찬물을 이렇게 해서 그냥 팬 위에다가 바로 바로 물부터? 끓여요. 그래서 네. 요거 좀 끓이고 있을게요. 네. 근데 요 잡채는 밑간을 조금 하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잡채에다가? 우리가 네. 보통 그 당면은 한번 이렇게 삶는데 삶을 때 어머님들이 식용유도 조금 넣고 간장도 조금 넣으시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렇게 삶지 않고 그냥 바로 볶는 잡채를 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잡채 그 당면에다가 밑간을 조금 하셔야 되는데 밑간하는 재료가 바로 요거예요. 간장. 간장 넣고요. 네. 그다음에 설탕 넣고요. 설탕. 네. 그다음에 요거는 참기름이에요. 참기름. 참기름이요. 네. 참기름 넣고요. 간장, 잘 설탕, 섞어요. 참기름. 요것만 있으면 돼요. 아. 그리고 요건 지금 식용유거든요. 네네. 식용유 조금 준비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잘 준비했어요. 근데 만약에 그 잡채 안에 고기를 조금 많이 넣고 싶다 그러면 이따가 청주를 조금 넣으셔도 되고요. 청주도. 네. 아니면 맛술을 조금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야, 잡채를 쉽게 할 수 있다. 네. 이건 정말 엄청난 꿀팁이거든요. 그렇죠. 네. 요것도 이렇게 준비를 자, 해놨어요. 미리 해놓고요. 자, 네. 그러면 이제 잡채에 들어가는 재료들을 지금 다 준비가 됐으니까 네. 그 다른 재료들 준비해야 그렇죠. 되겠죠. 잡채 우리가 대표적으로 뭐가 많이 들어가나요? 시금치 많이 들어가고요. 시금치 많이 들어가죠. 네, 또 시금치 앞부분 이렇게 다 잘라내시고요. 뭐 분홍색 부분이 또 비타민 C가 많다니까 많이 잘라내시는 마시고요. 이렇게 준비를 해서 그냥 대강 이렇게 들어가는 만큼만 이렇게 준비를 해놓으세요. 보통 우리가 시금치도 잡채에 넣으려면 데치잖아요. 네. 해야죠. 어머님들 굉장히 네. 귀찮아하세요. 그래서 제가 세상 쉽다 그랬잖아요. 쉬운 방법 알려드릴게요. 데치지 않고 네. 바로 쓸 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여기 그냥 커피포트에다가 커피포트. 뜨거운 네. 물 해가지고 팔팔 끓는 물 이렇게 오. 하세요. 저렇게 그냥- 데치는 거예요, 그냥? 네, 그냥 여기 데치는 거예요. 네.
쉽죠? 야, 일리가 있네요. 네. 그러네. 이걸 나중에 한 번 또 볶거든요. 그쵸, 맞아요. 네, 아우, 아시는구나. 자, 이렇게 해서 요거를 이렇게 한번 데쳐놔요. 어머머. 다 됐어요. 데친물 됐어요, 네, 지금. 됐어요. 네. 그랬으면 옆에 이렇게 찬물에다가 한 번. 찬물에다가 한번 헹궈놓고. 헹궈놓고. 아, 이런 시간이 엄청 줄어드네요. 한 번 더 또 헹구고. 네. 끝. 이렇게 쉽죠? 간편하네요. 그러니까 집에 있을 때는 그냥 수돗물 그냥 이렇게 흐른 맞아요, 물에다가 맞아요. 그냥 제가 지금 여기선 방송국이니까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이렇게 잡채 이렇게 짜서 이렇게 놓으시면 되죠. 자, 이제 엄청 왜냐하면 네. 그 잡채에 들어가는 시금치는 한 번 더 볶기 때문에 굳이 제가 그러니까. 삶거나 이렇게 안 하고 딱 이렇게만 해놓으시면 돼요. 네. 아, 여러분 치워놓을게요. 야, 이 방법 알면은 너무 쉽죠. 자, 네. 이제 저기 보니까 물이 팔팔 끓고 있잖아요. 네. 물이 팔팔 끓을 때 뭘 넣느냐? 바로 당면을 여기다 부어요. 당면을. 네. 네. 물 끓으면 그 위에 불린 당면을 당면을 부어요? 그냥 넣고. 자, 그럼 당면을 붓고 나서 아까 요거 준비해 놓은 거 있잖아요. 네네. 소스. 네. 요거를 같이 넣어요. 이게 간장이랑 설탕이랑 설탕하고. 네, 참기름만 참기름이었죠. 넣었어요. 네. 네, 고기가 많이 들어가는 거에는 맛술을 조금 넣으셔도 괜찮아요. 네. 아, 그렇게 해서 한번 밑간을 한번 싹 해주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밑간을 한번 해줘요.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해서 그냥 삶지 않아요? 네. 그렇죠. 네, 네. 좀 삶아서 하죠. 근데 음. 요렇게 하시면 훨씬 더 빠를 뿐만 아니라 당면에 간이 쏙 배어 있어서 잡채 맛이 훨씬 더 달큰하게 아주 맛있거든요. 이렇게 준비를 해 놓으셨으면 자, 그러면 제가 요거 썰 동안 네네. 선생님 혹시 요거 네. 제가 계속 끓일까봐 네, 잠깐만 봐주세요. 아, 네네네. 네. 자, 네. 그 다음에는 들어가는 재료 뭐 똑같잖아요. 여기 양파 들어가고, 양파.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당근 들어가고, 그다음에는 요거 표고버섯 있잖아요. 표고버섯 채를 조금 썰을게요. 네. 만약에 표고버섯 없으시면 느타리버섯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새송이버섯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팽이버섯 넣으셔도 되는데 저는 표고버섯 넣으니까 훨씬 더 향이 좋아서 표고버섯을 넣고 있어요. 네, 그 잡채 버섯 들어가야 식감도 좋더라고요. 그렇죠. 네. 아주 좋죠. 이렇게 다 준비가 표고가 됐어요. 몇 등인지 아세요, 예인 씨? 몇 등이요? 옛날 그런 말 있잖아요. 일능이, 네. 이표고, 삼송이. 그러니까 2등인 거예요. 버섯 중에. 예. 네. 아, 근데 또 어디에는 표고를 1표고, 2능이, 3송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건 표고 농사하신 네, 분들. 농사를 그렇게 하세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소고기 준비를 하는데요. 소고기는 기름기가 많은 등심보다는 약간 우둔살이나 우둔살. 홍두깨살 준비하시면 되거든요. 요거 그냥 납작납작하게 이렇게 채 썰어주세요. 자. 그렇죠. 길이는 한 몇 한 cm 4cm 정도 4cm 써시면은 정도. 네. 약간 이제 수축이 되니까 한 3.5cm 정도 되는데요. 저는 요거 지금 한 6cm 정도 되거든요. 네. 요거 아마 볶아 놓으면 한 5cm 정도 될 거예요. 네. 자, 요렇게 해서 준비하세요. 자, 요렇게 다 준비가 됐으면 이제 볶기만 하면 되는데요. 잡채 너무 쉽지 않아요? 저 너무 쉽게 그러니까요. 하죠. 지금 보면서도 네. 정말 간편하고 쉬워서 뚝딱뚝딱한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어머님들이 대부분 고기 따로 볶고 네. 버섯 따로 볶고 맞아요. 그다음에 당근 당근 따로 따로 하고. 볶고 양파 따로 볶잖아요. 네. 그렇게 안 따로 하셔도 돼요. 그 시간이 엄청난 거예요. 맞아요. 하시고 그 정성이 이게 많이 들어가고. 식용유 좀 두르고 네. 뭐 계속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예, 졸이세요. 네. 왜 그렇게 계속 졸여도 괜찮냐면요. 네. 아까 제가 여기 넣었을 때 완전하게 불린 당면이 아니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보세요. 찰랑찰랑하죠? 네. 네. 이게 약간 더 익혀져야지만 볶아 됐을 때 굉장히 맛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불에 이렇게 올렸을 때 뭘 넣느냐? 바로 당근, 양파, 넣고. 네. 묵은, 네. 아니, 다 같이 한꺼번에 그냥 볶아주는 거네요. 네, 네, 네. 이게 그다음에 꿀팁이에요, 진짜. 네. 네. 표고버섯, 버섯. 어차피 볶을 거. 그렇죠. 따라하지 네, 않아도. 네. 네. 그다음에 여기 고기도 고기 넣고. 근데 집어넣고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네. 지금 당면 지금 볶고 있는데 이거 자체만 해도 맛있겠다. 아니, 향이 싹 올라와요. 진짜. 네. 달짝지근하니. 자, 그다음엔 이제 여기를 이제 볶아 주셔야 되는데요. 요 볶을 때는 가장 센 불에서 볶는 게 좋아요. 네. 센 근데 불에서. 처음부터 네. 이제 양념을 하면 표고버섯이 수분을 쫙쫙 흡수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표고버섯이 나른하게 볶아진 후에 이제 양념을 제가 할 거예요. 네. 자,
아, 시금치는 좀 나중에 넣나 봐요. 네, 왜냐하면 시금치를 처음부터 넣고 볶게 되면 한번 데쳤던 거라 나중에 누렇게 뜨고 맞아요. 시금치가 너무 나른해서 축축 처지거든요. 네네. 시금치는 또 우리가 약간 초록색의 향을 느끼면서 호로록 먹어야 맛있잖아요. 네. 자, 그래서 요거 요렇게 볶아주시고요. 어느 정도 기름이 먹어 들어가서 버섯이 살짝 이제는 더 이상 기름을 먹지 않겠다 하는 시점이 나와요. 그럴 때 뭘 하느냐? 바로 양념을 해주세요. 어떤 양념이냐? 네. 제가 여기 양념을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일단은 파. 네. 그다음에 다진 마늘. 여기 뭐 잡채에 들어가는 모든 양념인 거죠? 그렇죠. 여기 예? 다 해요. 네. 그다음에 네. 간장 넣으세요. 간장. 이렇게. 간장은 그냥 간장이죠. 네, 그냥 진간장이에요. 네. 그다음에 약간 잡채는 단맛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올리고당 조금 이렇게 넣어주세요. 살짝 단맛이 나야도 맛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근데 제가 여기다가 왜 설탕을 안 넣냐면 아까 이쪽에 설탕이 넣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굳이 이쪽에도 같이 또 설탕을 안 넣어도 되거든요. 올리고당으로 네. 채소 볶을 때는 단맛을 줍니다. 자, 지금 우리 배 선생님은 네. 당면을 볶고 있고 네. 저는 여기에다가 잡채에 들어갈 채소 고기를 볶고 있는데요. 이게 좀 있으면 네. 국물이 좀 거의 없어져요. 없어져 가고 있어요, 그쵸? 지금. 없어져 네, 가고 네. 있죠. 저 없어져 우와. 가고 있을 때 불을 끄셔야 돼요. 면이 자, 네. 탱탱해졌어요. 네, 그쵸? 네, 네. 근데 배 선생님 요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게 어떤 맛이 날지? 요 면이? 맛있을 것 요 같아요. 면만 그냥- 조금 네. 한번 잡숴 보실래요? 저거만 먹어도 괜찮을 네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자체만으로도 맛있을 것 같은데. 예. 간이 싹 뺐어요. 네. 당면에. 먹고 싶다. 공만도 맛있죠? 맛있어요. 맛있죠? 아우. 질겨, 안 끊어져. 와, 질기지 않죠? 안 질겨요. 아, 안 질겨요. 질겨요? 네, 안 질겨요. 네. 근데 그 약간 탱글탱글해요. 탱글탱글한데 네, 네. 약간 뭐랄까 심지 조금 있는 맛 나지 않아요? 네. 그렇죠. 네. 왜냐하면 여기에 또 볶을 거잖아요. 아, 또 한 번. 근데 저는 오늘 감사한 게요. 네. 그동안에 입만 가지고 왔다가 오늘 도와드리니까 왠지 일하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아. 자, 그래서 하시는데요. 요 보시면 지금 요 당면은 다 됐고요. 저도 이제 고기도 거의 다 익었어요. 그렇죠? 네. 거의 다 익었으면 아까 제가 간장 양념을 넉넉하게 했는데 네. 여기에다가 이제 뭘 하느냐? 바로 시금치 넣어야 되겠죠. 아, 시금치를 제일 나중에 네, 넣는구나. 제일 나중에 네. 푸릇하게. 네. 자, 그러면 시금치 넣고 바로 뭘 하느냐? 섞어준다는 당면을 거예요? 섞어요. 아. 그때 이제 당면을 옆으로 네, 이동해서. 거의 다 됐네, 그러면. 네. 지금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네. 얼마 안 얼마 안 걸렸어요. 걸렸어요. 얼마 걸렸어요. 걸렸을까요? 이야, 10분? 10분도 안 걸렸죠. 세상에 잡채가 어렵다 할 생각, 이거는 네.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을 바꿔야 돼요. 네. 네. 잡채 굉장히 쉽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가장 쉬운 잡채라고 제가 이름을 그러네요. 붙인 거예요. 네. 그러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볶아요. 자, 그러면 아까 간장 양념이 당면에도 됐고 여기 네. 고기 채소에도 다 됐으니까 더 이상 간장은 하지 않고요. 네. 만약에 모자라는 간이 있다 그러면 뭘 하느냐? 바로 소금 간을 소금 해요. 간. 네. 오. 근데 제가 지금 여기에다가 아직 참기름을 안 넣었거든요. 네. 이렇게 네. 해서 한 번 더 넣는구나, 네, 참기름. 참기름 네. 한 번 더 넣고 그다음에 약간의 소금 간 한 꼬집 정도 넣고 꼬집. 네. 요거 선생님 한번 잡숴 보시죠. 아, 그럴까요? 네. 잔치집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오늘 저- 너무 싱그럽지 않아요. 무조건 자, 맛있죠. 오늘 생일이네, 생일. 어. 네. 워낙 생일날 잡채 맛있겠다. 먹잖아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네. 생일. 또 어머니가 해주시던 잡채 생각이 나네. 네. 흰 쌀밥 위에 얹어서 먹으면 그렇게 맛있잖아요. 딱 맞아요. 딱 맞아요. 음. 네. 어떻게. 어우, 따가워. 근데 제가 선생님 늘 얘기를 하잖아요. 맛있어요. 딱 네. 맞으면 네. 간이 스미니까 한 꼬집 정도 더 해라. 맞아요. 그리고 네. 여기다가 맛있게 먹으려면 깨소금. 깨소금. 야, 국. 저거는 뭐. 너무 맛있어. 얼려. 잡채는요. 이렇게 볶으면서 아, 한 젓가락 호로록 먹는 게 진짜 맛있거든요. 네. 오늘 저 세 명 중에 한 명 생일 하죠? 자, 그러면 요거 한번 담아볼게요. 네. 잡채 이쁘게 담아야 또 맛있잖아요. 그럼요. 어디 시장 돌다 보니까 잡채 골목 있는 시장도 있었어요. 그래요? 네, 맞아요. 네. 오. 저 동대문 가면은 네. 이게 이제
뜨겁지 않은 네. 산 잡채 같은 거 파는데 맛있어요. 아. 네. 근데 뭐니 너무 뭐니 해도 잡채는 집에서 만드는 게 맞아요. 최고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막 하자마자 엄마 옆에 서가지고 간 본다고 이렇게 한 맛있는데. 젓가락씩 먹으면 진짜 맛있죠. 예인 씨 한 젓가락 먹고 싶죠? 지금 너무 먹고 싶어요. 지금 여기 딱 들어가는 우둔살. 이 고기 맛은 또 잊지 못하지. 군침이 돌아가지고. 아. 제가 왜 이렇게 그릇에다가 빨리 담냐면요. 네. 지금 이 그릇에는 열이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열이 돼 있는 거에다가 잡채를 그냥 그대로 놓고 네. 어머님 딴 일 하시면은요. 거기에 있는 채소 중에서 시금치가 누렇게 떠요. 그리고 잡채 당면이 쫙쫙 늘어나요. 그러니까 늘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불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그릇에다가 빨리 담아서 네. 준비를 하시면 좋아요. 아, 그래서 우리 집 잡채가 그랬구나. 그냥 놔둬서. 그냥 두고 다른 거 하시거든요. 아, 저기 빼뒀어야 되네. 자, 이렇게 하면 네. 너무 맛있는 제가 진짜 아. 제가 생전 요리하면서 나도 한 젓가락 먹어봐야지 소리 안 하는데 지금 이 잡채는 한 젓가락 듬뿍 정말 떠보고 맛있습니다. 싶은 네, 그런 깜짝 생각이 놀라실 들어요. 겁니다. 맛있는 향이 솔솔 나요. 그러니까 보세요. 본인이 하시고서 본인이 놀라실 거예요. 그래요? 너무 맛있어 보이죠?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네. 이제 준비하시면 되겠어요. 자, 저렇게 간단하게 맛있게 하는 잡채 3가지 비법은 배동성 씨가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럴까요? 네. 자, 이보은의 오늘 쉬운 잡채, 아주 쉬운 잡채 꿀팁 지금부터 함께 공개하겠습니다. 보시죠. 자, 첫 번째는요. 당면 불릴 때 뜨거운 물에 절대 불리지 마시고 미지근한 물에 불려주시면 고맙겠고요. 자, 시금치 데칠 때 여러분 데칠 필요가 없습니다. 뜨거운 물 붓고 찬물에 2번 정도 헹궈주시면 그리고 바로 볶을 수 있으니까요. 세 번째, 고기, 양파, 당근, 버섯은 한꺼번에 볶으시면 시간이 절약되고 아주 쉬운 잡채를 만들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 이 3가지 팁만 기억하면 되네요. 네네. 맞아요. 네. 네, 그러면 굳이 잔칫날이 아니더라도 네. 맛있는 잡채를 집에서 드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자, 이번에 큼직한 무가 나왔어요. 네. 이번에는요. 네네. 요새 조금 기침 또 목 아프시다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많아요. 이럴 때는 또 네. 체온을 또 올리는 게 중요한데요. 네. 무가 또 그렇게 좋다네요. 면역력에도 좋고. 겨울무는 그래서 제가 그렇죠. 네. 네. 보약이죠. 겨울무 지금 딱 잡수셔야 좀 있으면 겨울무가 좀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가지고 아주 맛있는 세상에 가장 쉬운 이보은의 무생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것도 네. 가장 쉬워요. 네. 네. 겨울무는 네. 밭에서 나는 산삼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맞아요. 산삼이에요. 맞아요. 무 네. 하나 이렇게 들으면 아우 제 얼굴 길이만 하잖아요. 근데 어머님들이 이제 보통 이제 무 사오시면 그냥 아무거나 이렇게 토막 내서 바로바로 요리하시잖아요. 네. 제가 오늘 더 하나 꿀팁을 알려드리려면 요 무생채는 사실 무가 요렇게 돼 있죠. 여기가 네, 무청이잖아요. 그렇죠. 네. 여기가 햇볕을 가장 많이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초록색이에요. 그래서 달아요. 그래서 무생채는 되도록이면 요 초록색 부분 쓰시고 그다음에 국물 요리한다. 그리고 달달하게 우리가 국 끓인다. 이러면 요 중간 부분 쓰시고 네. 깍두기 할 거다, 익혀 먹을 거다 그러면 맨 아랫 부분 쓰시면 아주 3등분으로 잘 나눠서 무 맛을 골고루 느끼면서 쓰실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자, 제가 요거 무채면은 그렇다면은 뭐 요즘 네. 뭐 채칼 잘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다 채칼 쓰시죠. 하면은 그냥 바로 네, 되고. 네. 채칼 근데 쓰시는 거죠, 오늘 또. 네. 제가 이보은인데 채칼 쓰겠어요. 물론 저도 급하면 채칼 씁니다. 네네. 네, 급하면 채칼 쓰는데 채칼 안 쓰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채칼이 약간 이전에 기존의 칼보다는 약간 무디죠. 무디죠. 네. 이러다 보니까 채칼을 쓰게 되면 아무래도 뭐랄까, 물이 많이 나올 것 같아. 네, 물도 많이 생기고 네. 섬유질을 끊어놓으니까 나중에 수분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렇게 채칼하지 마시고 얄푼얄푼하게 썰어서 칼로 채 썰어 쓰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네. 자, 이렇게. 자, 무는 손으로 직접 써는 게 아니고 칼로 써는 겁니다. 네. 근데 어머님들 이제 급하시고 또 이러시면 채칼 쓰시기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는 칼이 제일 무서워하시는 주부님들도 계시거든요. 채칼 쓰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네. 그 채칼 쓸 때는 어떻게 써느냐? 우리가 왜 이렇게 면으로 나오는 칼 있어요, 채칼. 그렇죠? 네. 그것만 쓸고 난 다음에 이렇게 손으로 썰어주세요. 그러면 훨씬 더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이왕이면은 칼로 네. 썰어주시는 게 훨씬 썰어주시면 더 더 맛있는.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해야 나중에 수분이 많이 안 생겨서 수분이 많이 안 생기면 늘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아삭아삭한 식감으로 드실 수가 있어요. 네. 입맛 없을 때는 참 네. 이게 무생채 정말 맛있거든요. 그렇죠. 네. 저는 이 무생채를 이 볼 네네. 하나만 주시겠어요? 볼이요? 네. 자, 이렇게 볼 하나 준비해 놓고 그러면 그다음에 이제 소금물에다 좀 담그나요? 어때요? 이거는요? 보통 네네. 이제 어머님들이 무생채 하면은 대부분 소금에 안 담그시고요. 그냥 하시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요 무생채를 소금에 담가 보면 이 안에 있는 무의 단물이 다 빠져나오거든요. 삼투압 때문에. 그러면 국물을 우리가 또 대부분 먹진 않잖아요. 그렇죠. 양념 국물 네. 먹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무생채는 절이지 마시고, 절이지 말고. 예, 바로 하시는 게 좋고요. 오. 그다음에 무생채에 들어가는 파는 좀 쪽파를 이용하시는 게 쪽파. 좋아요. 네. 같은 파인데 대파는 안 되나요? 대파가 사실은 하얀 부분을 쓰시면 괜찮은데 어머님들이 아무래도 무생채가 하얀색이니까 잎사귀 중간 쪽을. 부분 쪽 많이 쓰시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점액질이 나와서 쓴맛이 우러납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쪽파를 써시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알아야 돼. 네. 이런 거를. 그러니까요. 그냥 색깔 맞춘다고 대파 쓰고 이러면 안 되는 네. 거죠. 네. 그리고 만약에 집에 붉은 고추가 조금 있다. 그리고 우리 집 양반들은 조금 이렇게 맵게 먹는 거 좋아한다. 그러면 고추 조금 썰어서 같이 네. 넣어줘도 괜찮아요. 자, 이렇게 해서 쪽파도 이렇게 준비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세상 쉬운 이보은의 무생채가 끝났습니다. 이제 무치기만 하면 돼요. 와, 무치. 끝났어요? 네. 네. 저렇게 하고 너무 무치기만 쉽죠? 하면 된다. 네. 예. 근데 이제 무치는 방법이 노하우가 좀 있으니까 네. 어머님들 채널 고정하시고 잘 네. 보셔야 됩니다. 그게 손맛인 거예요. 그런데 네. 뭐가 들어가는지. 네. 요거요. 네. 네네. 제가 집에서는 손으로 그냥 하는데요. 네. 아무래도 방송이니까 그냥 장갑 끼고 할게요. 자, 이렇게 무생채 썰어놓은 무, 요거 하나 남겼네요. 이거 아까워라. 이거 제가 나중에 아까워라. 먹겠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다 준비를 하시면 무가 굉장히 달아요. 그렇죠. 무만 먹어도 맛있죠. 겨울물 달달해서 달아요. 겨울무라서. 달죠. 네.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요게 살짝 무 안에 있는 수분감 때문에 어떻게 해요? 살짝 촉촉하잖아요. 네네. 여기에다가 바로 고춧가루를 넣으세요. 고춧가루를. 네, 고춧가루 넣고 요거를 살살살 버무리세요. 이것도 살살살살 버무려야 되잖아요. 네, 왜냐하면 이 무에 있는 수분감 때문에 고춧가루가 이렇게 살살 불려져서 네. 고춧가루 색이 조금 많이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버무려 놓으세요. 자, 그럼 이렇게 버무린 다음에는 뭘 하느냐? 바로 여기에 뭐가 있냐면 네. 새우젓. 새우젓이 있어요. 네네. 새우젓으로 살짝 밑간을 조금 하시는 게 좋아요. 국물하고요. 네. 네. 그다음에 여기 새우젓 조금. 좀 넣고. 왜냐하면 무하고 새우젓은 또 뗄래야 뗄 수 없는 또 궁합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버무려요. 돼지고기만 새우젓이 어울리는 게 아니고 그쵸. 무하고도 잘 무하고 어울리는. 잘 어울리죠. 네. 자,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해주세요. 새우젓으로 간을 했고요. 네. 간을 됐으면 이렇게 버무려서 살짝 이제 수분감이 되도록 준비를 하고 여기에 이제 무생채를 가장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뭐냐 하면 네. 요거 다진 마늘을 먼저 넣고요. 다진 마늘. 다진 마늘하고 짝꿍이 뭐냐? 바로 요거예요. 요거 뭔지 아세요? 요거 생강즙이에요. 생강주. 생강즙을 넣게 되면 무에서 나오는 살짝 지린맛이라고 그러죠. 네. 우리가 비린맛이 아니라 지린맛이라는 게 그게 약간 맹숭맹숭하지만 무슨 무의 잡내 같은 거거든요. 네. 그게 이제 완전하게 없어져요. 그래서 저는 반대로 그거- 생강즙 넣으면 네. 약간 씁쓸할 것 같아서. 그거는 맵거나. 이제 네. 생강 다져서 그거를 넣으면 생강즙이 아니라 생강을 넣게 되면 아무래도 씹었을 때 그 안에서 나오는 그 향과 맛 때문에 약간 씁쓸한 맛이 나니까 꼭 이렇게 즙으로 해서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무생채에는 지금 단맛이 안 들어갔는데 사실 겨울무가 달아서 단맛 안 넣기도 하는데 저는 살짝 단맛을 조금 가미합니다. 바로 요 매실청이에요. 매실청으로 네. 단맛을 네. 더 가미하시는군요. 네. 네. 설탕 쓰지 않고요, 여러분. 네. 매실청으로 단맛을. 자, 그다음에 가미시켜줍니다. 한번 이렇게 더 버무려요. 네. 그러면 아까와 달리 살짝 어때요? 윤기가 고춧가루가 나요, 좀. 윤기가 나면서 좀 버무려졌죠. 네. 네. 자, 이렇게 버무리세요. 그러면 왜 쪽파를 진작 안 넣고 지금까지 안 넣고 있나 궁금하지 않으세요? 파.
네네. 그쵸? 그러네요. 궁금하시죠? 쪽파를 안 넣었네요. 아까 잡채는 이렇게 한꺼번에 다- 다 해서 볶았거든요. 네, 네네. 이렇게 다 버무린 후에 그 다음에 쪽파를 넣으셔야 골고루 섞일 뿐만 아니라 왜 우리가 파를 이렇게 묻히다 보면 이렇게 주무르게 되잖아요. 그럼 파 안에서 나오는 또 점액질이 있기 때문에 쪽파도 또 쓴맛이 또 날 수 있기 네. 때문에 네. 그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아, 이렇게 버무린 다음에 네, 버무린 나중에. 다음에 해요. 아, 깊이감이 있어가지고요. 버무리기가 조금 까다롭긴 한데. 네. 자, 이렇게 버무려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쪽파 넣어요. 아, 버무리고 네, 걸 쪽파 다 넣어요. 버무리고 나서 그다음에 네, 쪽파예요. 그리고 저는 여기다가 간을 좀 일체 안 했는데 네. 아까 제가 새우젓 새우젓 조금 했었죠? 남겨놨었잖아요. 네네. 그거 조금 더 하고요. 그다음에 소금간, 소금간. 소금간으로 이렇게 간을 해요. 네. 한 큰술 조금 안 되게 간을 해요. 그래서 버무려요. 네. 자, 이렇게만 하시면 진짜 세상 쉬운 무생채입니다. 음. 그러면 지금은 약간 이 무가 좀 뻣뻣해 보이시죠? 네. 근데 이게 좀 나중에 지나가잖아요. 네. 그럼 나른하게 착 나른해져요? 당겨서 우리가 밥을 비빌 때도 밥 위에 착 얹게 되는 그런 식감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리고 제가 여기다가 이제 매실청하고 생강즙을 넣는데 그렇게 넣어줘야 무하고 궁합이 맞아서 굉장히 우리 먹을 때 우리가 음식 궁합이라 그러죠. 그런 것도 잘 맞춰줄 수가 있어요. 여기에다가 이제 네. 깨소금. 깨소금까지. 네. 깨소금 마무리. 자, 이렇게 해서 버무려 주시고 우리 선생님이 요거 간 한번 보시겠어요? 아, 그럴까요? 네. 오, 뭐좀 감사하죠. 뭐 황홀하죠, 뭐죠. 네. 네. 한번 보세요. 네. 자, 보겠습니다. 네. 아우, 저 무생채. 아우. 어떠세요? 아삭아삭. 그렇게 맛있게 하세요. 네. 간이 딱 맞죠? 네. 네. 오. 이게 소리도 맛있네. 아, 여기에는 저는 이제 식초나 네. 참기름 같은 거 좀 넣어서 먹거든요. 아, 우리가 어때요? 보통 네. 참기름, 식초 많이 넣어서 드시잖아요. 네. 근데 참기름 같은 경우에는요, 요 무생채에다 넣지 마시고 만약에 밥 비벼 먹는다, 그리고 딱 한 끼만 먹는다 그러면 그때 참기름 좀 넣으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비빔밥이나 이런 거 잡수실 때도 식초를 따로 넣지 않으시고 그냥 딱 요 상태로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약간 새콤하게 먹는다. 그럴 때만 식초 약간 따로 넣어서 잡수시는 게 좋고요. 왜냐하면 무생채는 식초, 참기름 넣잖아요. 그럼 많이 늘어져요. 그래서 국물이 많이 나오거든요. 왜냐? 저희가 안 절였잖아요.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식초, 참기름은 꼭 기호에 맞춰서, 기호에 맞춰서. 예, 적정하게 잡수시는 게 좋아요. 자, 이거 다 됐으면 제가 이제 또 담아 볼게요. 네. 자, 접시 드리겠습니다. 네. 어떤 고깃집에 가서 무생채나 파절임 같은 거 제대로 네. 착 나오면 그럼요. 정말 좋아. 맞아요. 그것만 고기 더 잘해도 먹게 그집 돼요. 맛집이에요. 네. 그집 맛집입니다. 네. 자, 이렇게 아유, 해서 맛있겠다. 무생채 네. 아주 소복하게 담아서 오늘 좀 밥도 좀 비벼 드시라고 제가 잡채랑 같이 네네. 이렇게 좀 담아 놓을게요. 네. 담고 남은 거는 거기다 제가 밥을 좀 아유, 비비겠습니다. 그것도 좋습니다. 네. 자, 이렇게 아, 행복해졌어. 준비했습니다. 아우, 진짜 제가 너무 간단하게 만들었죠. 네. 네. 정말이에요. 그래서 네. 오늘은 굉장히 쉬운 요리가 바로 이겁니다. 네. 손도 빠르시고 근데 맛있게 저게 하시고. 네. 이 이본 선생님이 할 때는 쉬워 보이는데 간단해 네. 보이는데 네. 저 맛을 내는 게 보통 어렵죠. 노하우가 네.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레시피를 굉장히 자세하게 써드렸거든요. 네. 그대로 1번부터 4번까지 따라만 네. 하시면 아. 이 맛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세 가지 비법을 또 꿀팁 볼까요? 네. 네. 자, 이보은 쌤의 네, 자 꿀팁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자, 쉬운 무생채 핵심 비법입니다. 첫 번째, 무는요 채칼보다는 손으로 칼로 썰어주신 게 훨씬 맛있는 무채 만들 수 있겠고요. 두 번째, 미리 고춧가루에 버무려서 색을 입혀주시면 더 좋겠고요. 세 번째, 감칠맛의 비결은 생강즙입니다. 그리고 단맛은 설탕 쓰지 마시고 매실청으로 단맛을 가미하시면 좋게 아주 맛있는 무생채 나물이 되겠습니다. 아, 맛있어 보여요. 아우. 뭐 보기만 해도 벌써 군침이 돕니다. 무생채 시원한 맛이 느껴지고요. 네. 그냥 밥 쓱쓱 비벼서 먹으면 진짜 그야말로 밥도둑이거든요. 아, 그럼요. 네. 그럼요. 네. 얼마나 맛있을까요? 아, 배고파.
보는데 힘들었어요, 아주. 아니 향이 잡채 향이 네. 너무 좋아서 네. 꼬르륵 소리가 나요. 그죠. 예인 씨는 방송 들어가기 전부터 배고프다고. 네. 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네. 모양만 봐도 그냥 군침이 도니까. 네. 아마 보시는 분들도 그럴 거예요. 아. 네. 이게 지금 금방 한 요번에 한 거? 잡채거든요. 네, 이거요? 네. 좋다 좋다. 한번 드셔보시죠. 한 젓가락 크게 떠서 제가 먹어야 왜 돼요. 그런 표정이 네. 나왔는지 금방 아실 거예요. 어떻습니까? 네. 누군가 한 명 생일 되겠죠? 이 맛이에요? 네, 이 정도면. 네. 네네. 제가 또 배가 많이 고팠으니까 다음은 네.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부드럽다. 그렇죠, 부드럽죠. 지금 당면을 삶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부드러운 맛이 나고요. 이렇게 볶은 잡채 같은 경우에는요. 네. 지금 만들어서 이따 저녁에 잡수셔도 이 식감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어쩜 이렇게 탱글탱글하니 맛있어요? 이 안에 정말 이게 당면에 양념이 제대로 스며들어서 맞아요. 그 맛을 더하네요. 아니 네, 같이 맞아요. 볶았는데 네. 어쩜 이렇게 기가 맛있죠? 막혀요. 그렇죠. 네. 저는 항상 당면이 싱거워서 네. 계속 간장을 붓고 했거든요. 아, 그러셨구나. 근데 이게 이 그렇게 하지 면에다 마시고. 밑간하는 게 맞아요. 중요하네요. 저 오. 면에다 밑간을 해서 이렇게만 만드시면 좋고요. 사실 이렇게 잡채 만들어 놓으면은요. 지금이야 잡채를 그냥 반찬으로 잡수시만 네. 저녁에는 밥 뜨끈한 밥 해서 잡채 그 위에 올려서 잡채밥으로 드셔도 아주 주말 별식으로 좋고요. 제가 무생채 같이 했잖아요. 네. 제가 지금 무생채랑 잡채랑 이렇게 비비고 있거든요. 네. 요거 한 번씩 한 숟갈씩 잡숴 보세요. 아, 이거 네. 맛있겠다. 요게 진짜 맛있어요. 무생채랑 무생채를 잡채랑. 좀 먹어보고. 예, 네네. 무생채 먼저 잡숴보세요. 네. 무생채도 네. 먼저 지금 한 거. 드셔보셔야죠. 이게 지금 한 거요? 네, 지금 아니, 금방 했어요. 지금 막 했잖아요. 네. 막 썰어서 막 잘라서 막 양념을 했는데 맛있어요? 야, 이 맛이 나와요. 신선한 맛이고요. 저도 한번 먹을게요. 네네. 저 우리 밥 먹을 시간 충분할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그러니까 간이 제대로 배. 그리고 그 요거 한번 옆에 먹어. 있는 잡채는요, 네. 제가 이 방송 시작 전에 만들어서 올린 거예요. 그것도 간이 좀 잘 배어서 네. 아주 부드럽게 맛있을 거예요. 이거는 정말 미리 해놨다가 네, 냉장실에 넣어놔서 두고두고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거는 그냥 밥 쓱쓱 비벼서 참기름이랑 달걀 있죠? 네, 싹 올려서 그것만 먹으면 돼요. 올리면 아주 좋죠. 그런 거예요. 네. 음.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밥을 좀 비볐는데 여기에다가 참기름 조금 넣어서 참기름 제가 네. 좀 넣을게요. 네. 이렇게 넣어서 비벼 이거거든요. 드리니까 잡채랑. 요거 잡숴 보세요. 요거 그러니까 한 숟가락. 집에서는 계란 후라이 하나 해놓으면 아이, 돼요. 그럼요. 아니, 어머님들이 집밥하기 요새 조금 많이 힘드실 텐데 이렇게 쉽게 해놓으시면 밥도 맛있고 잡채도 맛있고 그다음에 한 끼 든든해서 맛있고. 이것도 맛있어. 어떤 거? 이거 한 번씩 맛볼까요? 이게 근데 나는 막 만든 거가 네, 더 맛있어요? 맛있는 것 같아. 그래요. 막 만든 거보다 맛있어요. 비빔밥 맛있어. 이것도 네. 먹을게요. 비빔밥 진짜 맛있죠. 이렇게 해서 큰 양푼 하나 해놓고 온 가족들이 한꺼번에 비벼서 이렇게 잡수셔도 아주 별미로 즐거울 것 같습니다. 이걸 이렇게 먹어야 되네요. 네. 참기름 싹 둘러서 네. 그러네. 잡채랑 무생채 같이. 와, 이거 근데- 맛있다. 나 근데 이거 직접 비벼봐야 잡채 돼. 자꾸 손이 간다. 네. 직접 비벼봐야 돼. 이게 무생채도 그렇고요. 잡채도 그렇고요. 네. 살아있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식감이 왜냐하면 너무 좋아요. 제가 잡채 같은 경우에는 당면에 밑간을 꼭 했고요. 네. 그다음에 한꺼번에 볶았기 때문에 훨씬 더 푸짐한 입안에서 호화로움이 아주 좋고요. 그다음에 무생채 같은 경우에는 절이지 않고 바로 무쳤기 때문에 굉장히 무생채의 식감이 아주 아삭아삭한 게 양념이 쏙 잘 배어 있죠. 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정말 잡채 절대 어렵지 않다라는 네. 거. 정말 쉽게 집에서 아무 때나 먹고 싶을 때 쉽게 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게 꿀팁인 것 네. 같아요. 이거 네. 잡채를 하나하나 일일이 뭐 볶고 그쵸. 삶고 이런 네. 작업이 네. 번거로워서 사실 주부님들이 꺼리시는 맞아요. 건데 그냥 같이 볶으면 되고요. 뜨거운 물로 삶으면 되고요. 아니, 여보 잡채 좀 해줘. 아이, 그 또 어려운 걸 뭘 하려고 사먹어 그러시잖아요. 나좀 시장 가서 비빔밥이 사올게. 또 별미야. 뭐 이런 맛이 안 나오죠. 자, 이렇게 네. 비빔밥 한 그릇 잡수셨고 잡채 한 대접 드셨고 무생채도 같이 해서 밥을 드셨으면 또 하나. 제가 요새 면역력 올리는 게 조금 이슈잖아요. 그러려면 면역력 올리려면 아주 좋은
식재료가 뭐냐면 바로 생강이거든요. 생강 많이 그래서 먹었네요. 생강을 가지고 이렇게 팽강을 만들었어요. 예, 요 생강 맛있겠다. 팽강은 생강 슬라이스해서 쌀뜨물에 한번 씻어서 아린 맛 없앤 다음에 냄비에다가 생강 편 놓고 꿀이라든지 설탕 넣고 바싹 졸여서 말려서 잡수시면 이렇게 아삭아삭한 생강편 드실 수 있거든요. 생강편까지 먹으니까 네. 입안이 정리가 싹 그렇죠. 됐어요. 네. 야, 요렇게 먹고 잔치 음식으로 면역력도 높이시고 네. 맛나게 가족과 함께 드시면 좋겠네요.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보약 한 잔 먹은 것 같다. 진짜 맛있 오늘이 2월 28일 금요일. 2월이 또 이렇게 갑니다. 제발 3월에는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합니다. 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에 더욱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